우리 시 시민의 발전 안전을 위해 불찰주야에 쓰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기획 담당입니다. 최대현 재난대응 담당입니다. 김창애 재해복구 담당입니다. 이재현 안전점검 담당입니다. 최영준 생활민원 SO 담당입니다. 강성식 민방위 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목표, 주요 업무 계획, 일반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반기 목표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명품 도시 평택 만들기를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과 어린이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체험 교육 실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형 공사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제약 취약시설물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민원 SOS 순찰활동 강화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및 야간 순찰을 통한 시설물 보수, 안전점검으로 생활 속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 운영 및 민방위 시설 장비 최적화 유지 관리로 비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사전 예방하는 등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7개 분야 80개 안전증진사업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공인을 목표로 추진할 중에 있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4년 안전도시 기본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안전도시 추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인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와 업무 협약 체결 및 기관 부서별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0개 유관기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시민안전정책 워크숍 개최, 손상통계조사 및 사업, 모니터링 용역 추진 등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8년 3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국제안전도시 1차 실사를 받았으며 공인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9월경 2차 국외 실사를 받아 금년 말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재난 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관리 시민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가상재난체험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도에는 17회 44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체험 집중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강화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및 복구 체제 확립입니다. 현재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배수펌프장 6개소, 저류지 24개소, 예경보시설 175개소 등 총 205개소로 우기전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이 연중 가동 체제를 구축하고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평택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해수립 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 관, 군 간담회를 통한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해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 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권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안전점검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시설물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건설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하여 건설 분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점검 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과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민원 SOS 순찰 및 민원 해소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도로의 노후 및 파손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복구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예산 수반 및 전문적인 복구가 필요한 것은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안전신문고를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활불편 신고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종합관찰제 성과운영 시상제 실시로 시민 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페이지 시민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각종 재난 테러 등에 대비한 생활 속의 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진, 가스, 전기, 교통 등 생활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은 사이버 교육, 주말, 야간 교육 등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 시설,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은 정기적인 점검 및 철저한 관리로 비상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 현황 중 조직과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 조직은 현재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원 정원이 23명, 시원원 23명, 거기에 플러스 공무직이 현재 생활민원 SOS 팀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명이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총괄, 조정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일반 회계에는 저희 재난안전관은 36억 8,496만 5천 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 기능 강화에 10억 6,100만 원, 재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으로 12억 6,900만 원, 안전복지 서비스 구축에 1억 1,700, 민방위 시설 관리에 7억 6,400, 지역 민방위대 교육 운영에 1억 1,000만 원, 플러스해서 총 재해 및 재난 예방에 34억 400만 원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그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현재 작년도 말 기준에서 21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올해 35억 6,500만 원을 지출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176억 8,2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그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도시 평택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는 사적으로는 의원이 되기 전에 같이 의원회에서 활동한 또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평택 시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재난안전에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밀접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재난안전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시민들이 우리 평택시에 재난안전관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민들은 이런 재난안전관이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는 또 홍보를 많이 했고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 주민들이 재난안전관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인접해 있는 뭐 유사 기관들, 뭐 읍사무소나 아니면 뭐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나 뭐 이런 데를 위주로 찾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 가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봤던 측면이 뭐가 있냐면 평택시청 조직도 앱이에요. 참 이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마 재난안전관 그 당시 그 활동을 당시에도 제가 그 앱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국민안전처에서도 분명히 앱을 깔고 있죠. 지금 안전신문고 네,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평택시에는 그 앱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아까 홍보관 아까 저희가 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지적을 했는데 한번 평택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그 평택시청 조직도 마냥 그런 전체적인 한 앱을 한번 개발하는 게 어떠냐.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그 하나의 앱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홍보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분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앱을 한번 개발을 해서 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이나 또 시민들이 그 앱을 좀 많이 깔게 홍보를 하셔서 사실 이게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재난안전관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오고 뭐가 무슨 큰 불이 나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생활에 우리가 가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불편한 어떤 나무 같은 게 쓰러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물이 흐르지 않는데 제대로 이렇게 역류 현상이 나오는 데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좌우지간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을 그분들이 어떻게 신고를 해서 처리해야 될런지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재난안전관 평택시청의 재난안전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는 의문점이 생겨요. 엄밀한 의미로 다른 데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재난안전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마냥 한번 평택시 전체에 대한 어떤 조직도 마냥 그런 앱을 한번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그 안에 또 재난안전관도 부서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좀 근접할 어떤 사건이나 뭐 재난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좀 근접할 수 있는 좀 근접하기 좀 쉽게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도 좀 공감과 좋은 의견 말씀이신데 저희 현재는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신문고라든지 뭐 행정종합 우리 공무원 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종합 관찰제 상당히 저희가 많습니다. 뭐 감사실에도 뭐 또 민원 또 다수 민원 또 거기다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앱 자체를 해서 하면 그 안전신문고가 상당히 저희가 하면은 각 시즌 도로라면 도로 부서로 바로 이첩이 돼서 바로 신고 결과까지 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 앱을 개발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볼 사항이고요. 신고 자체는 우리한테 왜 신고를 안 하고 다른 소방서나 이쪽에 이렇게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민들은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은 119로 다 신고하는 게 무슨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119로 하면 저희한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자체적으로 다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참 세심하게 신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재난안전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인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재난안전관을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이게 재난안전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체 재난안전관에서 아까도 할 수 있는 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것이 좌우지간 인지하고 있는 그 인지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그거는 뭐 이런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봐요. 뭐 일부 단체에서 봉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야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 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어떤 그 연락이 와서 대응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거쳐서 가게 되다 보면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상 또 너무 늦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이 재난안전관 부서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여튼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거에 예.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 일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신고하면 바로 우리한테 전파돼서 우리도 바로 전파가 그리고 되기 이제 때문에 신문고 같은 경우는 그 앱이 그 많이 깔고 있지도 않지만 그 앱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사실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평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게 다른 데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들어오게끔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좀 사용을 해봤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아까 하여튼 별도의 어떤 평택시 차원의 어떤 앱을 한번 예, 하여튼 예, 예, 전체적으로 예. 요 꼭 우리 재난안전관이라는 부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에서 같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앱을 한번 공동 개발했으면 어떤가라는 예, 생각에서 좋은 한번 질의했습니다. 의견이십니다.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이은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이윤하 의원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건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라는 데서 이제 공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국제안전도시를 실제 공인받은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인 도시가 17개 도시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는 수원시하고 요번에 경기 강주시, 광주요. 예, 요번에 작년도에 올해 저기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특별자치구, 서울 송파구에서 총 17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17개 도시. 예, 그다음에 현재 우리 같이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도시가 저희 평택시하고 전북 전주, 예. 그다음에 강원도 영월군,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민선 7기가 되면서 충남 아선에 아마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곳은 4개 시군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공인 안전도시로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곳이 한 전국의 한 10%가 안 되는 그렇죠. 수준이네요. 예. 국가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으면 좋은 점,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받으려고 하시죠? 혜택은 없고요. 이게 예. 그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국제안전도시라는 거를 저도 작년도 1월달에 발령을 받고 처음 왔는데 안전도시 이거를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도 교통사고가 뭐 경기도 내 1, 2, 3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게 꼭 안전도시 인증이 될까 이제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요거는 그런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뭐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평택경찰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우리 시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게 다 우리 시하고 같이 협업이 돼서 뭐 자살 예방이라든지 낙상 예방이라든지 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여건 분위기를 조성했느냐 그거를 이제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년마다 한 번씩 자살률이라든지 뭐 이런 교통사고율이 낮아졌으면 재인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제대교 붕괴라든지 삼성전자 공사 현장 그 붕괴 사고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상당히 대형 사고인데 그런 게 발생이 되어도 국제안전도시 공인받는데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는 갑자기 저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신뢰도가 인증을 받고 나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 인정이 안 되겠죠.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 뭐 그런 사고도 뻥뻥 나오고 그러는데 굳이 뭐 이런 안전도시로 공인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실제 안전한 도시 건설이 우선이 돼야지 공인만이 우선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SOS 기동 순찰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작년도 10월 달부터 운영이 되더라고요.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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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예. 달에 발족이 됐죠. 9월 27일 날 신설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실 시작이 됐는 줄 알고 알아보니까 실제 그건 아니고 세종시하고 청주시에서 최초에 이제 실시를 하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 평택시에서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예. 그 벤치마킹을 했더라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그 SOS 기동순찰반이 공무직 근로자 4명이 1개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네, 네. 우리 전역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커버를 하면서 긴급 사항을 일일이 이제 또 체크를 하고 또 조그만 거는 직접 보수하고 좀 큰 건들은 해당 부서로 이제 예. 인계하는 아주 좋은 그 어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한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3개 권역 남부, 북부, 서부 권역으로 해서 1개 반 정도를 더 늘린다. 권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아주 좋은 제도인데 조금 뭐 인력이 좀 들어가더라도 권역별 1개도 사실 좀 저는 적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과 접촉력이라든지 또 호응도 만족도 뭐 이런 것도 효율성 등을 제고를 할 때에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면 굳이 권역별로 1개 반 정도의 어떤 그 전시행정적 어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더 해서 권역별로 한 2개 반 정도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대고객 서비스가 좀 신속 정확하고 또 어느 정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제가 지금 제의를 드리는 권역별로 한 2개 반 정도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어떤 그 실천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재 예. 저희가 그런 의원님의 말씀대로 좀 확대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더뭐 시초 수급자 같은 분이 뭐 전등이 나갔으면 수도 꼭 고치는 같이 직접 가서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입법 지금 하려고 지금 조례 제정해서 지금 이제 입법 예고하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이제 거쳐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의견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는 이제 1개 팀만 해서 우리 관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3개 권역을 다 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2회 야간에 가로등도 꺼진 것도 촌동네 가서 고치고 불 들어오게 그러니까 상당히 소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이게 시장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시장님 의지가 필요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은데 내년도에도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라든지 뭐 혼자 사시는 분 독거노인분들 혼자 뭘 고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뭐 수도 같은 데든지 뭐 계량기 뭐 전등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일단은 권역별로 3개 권역에 팀별 하나씩 해서 4분 정도 하면은 한번 지금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하는 저희가 이제 상황 기회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만 때는 하시는 거죠. 출동을 하고 예. 상황이 없으면 지금 이제 또 공무직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체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1개 반이 7건에서 8건 정도 소화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거리가 멀고 예, 거리가 멀고 원체 광범위한 곳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공무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뭐 좋은 제도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의원님 드립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 바로 이제 승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차량 만약 된다면 팀별로 해서 차량 한 대, 예, 동포 더블캡 한 대 하고 인원 공무직으로 해서 4명, 그 팀장 하나, 뭐 그 팀원 하나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6분 정도로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홍선희 위원님 먼저. 예. 네, 홍선희 의원입니다. 이 전반적인 이 사업 계획이 전반기하고 뭐 바뀐 데가 있나요?
현재 저희는 그 뭐저 상반기에는 저 사전 점검, 예방해서 보수 뭐 이런 걸 하고요. 꼭 이어져 갑니다 이게. 저희가 신규로 다 사업하는 건 없고. 사업 계획 자체가 예. 용어만 좀 바뀌었지 네네. 전체적인 그 맥락은 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예, 예. 10쪽에 보면은 그 일반에게 그 재정 규모가 거기 돼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전반기에 사업이 후반기에도 이어지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중요한 것이 지금 예산이 네. 1억 2천 남았네요. 다 소진되고. 이거 1억 2천요? 1억 2천 남았죠? 아닙니다. 응? 1억 2천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36억에서 지출이 35억 됐잖아요. 아, 재난관리 이거는 밑에 거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이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금 별도로 나가요? 예, 일반 회계는 36억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은 이건 특별회계인가요? 그냥 재난관리기금이라도 별도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요게 지금 그 내용이 아까 설명할 때 예, 예. 그 210억 중에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난 이게 아, 예산이 지금 예, 지출 예.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됐나요? 지금 저희가 신속 집행으로 해서 저희가 전 부서에서 2위인가 3위를 했는데요. 한 70% 이상은 지출을 했습니다. 70, 80% 지출됐으면 그 정상적으로 네.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 풍수의 저감 종합계획 재수리 용역을 줬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그거 용역을 주면은 몇 월경에 주는 거죠, 용역은? 아, 단이요? 예. 그거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나요? 풍수의 그 저감 종합 계획 용역은 지금 수립이 돼갖고선 이제 5년에 한 번씩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수립됐던 걸 갖다 5년이 지나서 다시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게 7억이나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기다 용역 기간이 거의 1년을 넘게 하고요. 그 5년에 그러면 이렇게 5년마다 하는 거네요? 예,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러면 요거 풍수의 종합 계획이 우리가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나 뭐 기본 계획에 그게 참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꼭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각 시군 다 동의합니다. 어디 시군이나. 그래서 그 나온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이번에 이번 그 태풍 왔을 때 네,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시가 더 앞으로 좀 일취월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금 업무 보고서를 보면은 이 업무 보고서가 이게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뭐 기획실에서 아닙니다. 저 과과에서 별도로 만듭니다. 별도로 만들고 예, 있죠? 예. 폼만 주고 저희가 필요한 것만 해서 지금 업무 보고 계획 중에 이게 제일 잘 됐어요. 이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재난안전과가 지금 제일 잘해놓은 상태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이렇게 해놔야 이게 1년 예산이 얼마고, 물론 제가 아까도 딴 것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면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예산서까지 볼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잘 해놨고, 이렇게 놓으면 지금 이 중에 집행이 얼마나 됐고, 사업 실적이 얼마나 된다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딴 부서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장마철 또 여름에 태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난 안전과가 좀 많이 바쁘고 힘든 때인데 수고 많으시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우리 이제 이번에 정장선 시장님 공약 중에 이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종합 재난 안전 체험관 건립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한 기한이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좀 뭐 검토가 된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도에 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현재 평택항 터미널 그쪽에 폐지가 되면은 그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용역을 지금 항만과에서 용역 주는데도 거기에도 좀 우리가 필요한 재난센터도 거기다 좀 용역을 좀 내용을 넣어달라 그렇게 했고요. 도에서도 입지를 그쪽으로다가 하는 걸로 다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요. 현재 우선 그렇게 협의를 이야기를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염이 요새 이제 오늘 문자로 다 발송이 됐는데 이 재난에 대한 태풍이든 뭐 폭염이든 뭐 이런 거는 어디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현재 보내는 겁니까? 그거는 경기도에서 직접 보냅니다. 경기도에 그럼 모든 예.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예. 뭐 미성년 성년 가리지 않고 보냅니까? 아니면 20세 이상만 보냅니까? 그거 거기에 등록돼 있는 것만 해서 그 미성년자한테도 글쎄 그걸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시가 시정 홍보 소식지나 이런 걸 하는 건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서 했던 한 대략 우리 평택 시민분들 중에 이제 일부만 보내는 건데 시정 소식은 이 재난에 대해서는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뭐 만 20세면 만 20세 전체 보내는 겁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네.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CBS 재난 문자라고 그래갖고요. 네. 뭐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택이나 안성 지역에서 재난이 났다 그러면 평택이나 안성 그 기지국 50km 이내 몇 킬로 이내에 있으면 그 범위 내에 있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받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보내야죠. 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 지역에 안 살더라도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있으면 다 받습니다. 보내야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마 저는 돼 있어서 이제 보내는 것 같은데 이 폭염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재 폭염은 총괄은 저희 재난안전관이고요. 하여튼 뭐 시의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 재난안전관에서 총괄 조정한다고 보시면 예, 되고요. 각 부서별로다가 이제 지정 쉼터를 지정한다든지 노인 가족 여성 거기서 노인 양반들 노인정 같은데 지원해 주고 별도로 그런 걸 좀 저희가 다 취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굉장히 폭염이었고 오늘도 폭염이고 이번 주 내내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네. 일본도 뭐 폭염 때문에 굉장히 뭐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뭐 이랬다는 기사도 봤는데 평택시는 이런 폭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이런 폭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의견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는 선풍기 장면도에 선풍기를 80대를 지원해줬고요. 뭐 쿨타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카프,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하는 부채, 그다음에 이제 냉방기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과에서 마을당 10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쉼터별로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뭐 전단지를 배포했는지 안전점검의 날 같이 나눠준다든지 뭐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좀 나가지 마시고 폭염 주의거나 경보 시에는 집에 계시라는 그 홍보문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특단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폭염이 이제 날씨가 어제 대구는 뭐 37도인가 뭐 얘기 되잖아요. 이게 전무후무한 온도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평택도 오늘 34도인가 뭐 얘기 되잖아요. 이게 지금 7월
오늘이 7월 15일이죠. 7월 16일. 그럼 이게 보통은 이 정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한 7월 말쯤이나 8월 초 이때가 제일 폭염이 뜨거울 때인데 지금 7월 15일, 16일 이때만 해도 막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노약자분들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굉장히 더위에 취약한 편이란 말이죠. 특히 햇빛이 저리 강렬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뭐 양산도 이제 사실 효과가 있다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요새 시대가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찾아보면 이런 폭염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들은 쭉 하셨지만 뭐 그런 게 필요한 거. 저도 저번에 이제 요거 뭐죠? 여기 송탄 출장소나 몇 군데 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 이렇게 위에 텐트식으로 뭐라고 하죠? 뭐 하여튼 그늘막. 예, 그늘막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서울에서는 전날부터 봤는데 평택에도 이제 오는구나, 이제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역별로 필요한 것들에 최소한 그늘막을 만들고, 당연히 나무 많이 심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되게 총체적인 대응이죠. 그늘이 많으면 벌써 온도 차이가 3도에서 5도 막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숲하고. 이 숲을 만들고 보존하고 가꾸는 거는 폭염 대책과도 연관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재난 문제에 대해서 나무가 많은 데가 재난의 대비가 강하잖아요. 민둥산은 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꼭뭐 미세먼지의 문제 이런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 가치를 좀 인식을 하고, 재난 부서가, 저는 이런 오봉산 뒤에 그 공장 절벽 같이 까놓은 거 제 사진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 그걸 개발 허가를 내주지도 않아 주겠지만 그 당시 70년대 말 80년대 그 허가 내주고, 지금 저번에 보니까 제 산사태 항상 점검 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럼 까는 거 허가는 건 누가 내줬죠? 시청에서 어떤 부서에서 담당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서 공장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산이 무너질 것도 걱정해서 재난 C급인가 B급인가 해놓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물론 시대가 지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신 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산도 훼손했지, 산을 급경사로 까는 걸 허가해줘서 문제가 됐지, 그리고 그걸 재난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또 들어가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냐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서에서 재난안전과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태가 예견되어지거나 분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가 됐든 어떤 힘 있는 자가 됐든 그것이 그 누구라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행위를 재난안전과는 막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이 새로운 평택을 만들라는 준엄한 요구이고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이런 일이 평택 시내에 7,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되어 온 예는 숱하게 많습니다. 이거 재난안전과가 아마 지정하신 수많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그 산과 토지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여기 재난안전과 부서가 허가를 내준 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난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평택이 됩니다. 여기 불악산이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산을 다 까고 지금 불악산 이 송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악산이 즐거움을 지고 간다는 불악산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송탄이 북부 지역에서 불악산은 어떻게 보면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근데 태풍이 아마 이제 계속 7월 말 8월 달 되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평택은 되게 평야지대고 옛날에는 참 배수 펌프장이 없어서 다 물에 잠기는 게 다반사였던 시대 아닙니까?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만 해도 평택역은 늘 잠겼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이제 배수 펌프장을 만들고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 펌프장 이번에 청북의 하수종말 처리장
좋은 말로 얘기하면 수질보건센터. 여기서 이게 여과기가 막히고 해서 그 막혀서 문제가 됐고, 더군다나 그것이 용수로로 배출돼서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수펌프장에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다가 돌다가 몇 대가 돌아오고 정상인데 만약 고장이 났다. 예기치 못하게 하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그 해당 부서에다 나중에 그거는 저희 답변을 건설교통과 하수과 네, 할 때 거기서 그때 답변. 근데 여기 뒤에 예. 지금 시관리 배수펌프장 현황이라고 지금 이게 하수과 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 안전과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게 문제가 돼서 거기가 그렇게 발생하였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예를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배수펌프장 시스템은 뭐다가 돌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그걸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여쭤보는 우리가 거예요. 거기 상주 인원이 있습니다. 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그 한 명씩 해서 그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배수 그러니까 여기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타 펌프가 350 HP 5대가 원평동 배수펌프장에 있잖아요. 예, 예. 이 5대가 총 가동돼 그러니까 예비가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예, 이거죠.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5대 중에요. 네. 한 대는 예비 못합니다. 이제 4개를 가동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거기서 가동하다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수리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네. 이제 그 예비 포트까지 같이 저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수리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요거 관리 현황, 관리 규칙, 이 설치한 연도들, 그러니까 이 배수펌프장 모든 곳에 대한 자료 네. 해서 저한테 좀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안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것도 안전한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보행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지금 국제안전도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최우선이 보행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사고는 뭐냐면 자동차가 우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가면 원래 우리 원칙은 자동차가 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사회 시스템은 뭐냐면 차가 가도록 사람이 쓰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큰 차, 좋은 차가 우선권이 있는 거죠. 노약자나 임산부나 장애인이 우선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회적 시스템 인식들 이런 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지금은 용납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차 타고 외제차 타고 하면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이런 식의 막연한 사고가 일부 있었다면 지금은 걷는 사람이 최고의 우선권이 있는 당연한 거죠. 그러려면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전한 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궁안교 한번 걸어보셨어요? 아니면 자전거 타고 걸어보셨어요? 궁안교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데는 이런 폭이에요. 차는 4차선 있고 거기 내 아이를 거기 걸어가라고 시킬 수 있냐?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무슨 안전한 도시입니까? 그럼 궁안교는 사람이 못 걷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닌데 현실은 되게 위험함을 감수하고 지나가야 되는 다리란 말이에요. 그럼 궁안교만 유일하냐? 그럼 팽성대교는 굉장히 넓냐? 그건 나중에 만들었죠, 평생대교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부탁이지만 이런 국제안전도시를 재난안전과가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면밀히 협의할 걸 요구해야 된다. 해당 부서에. 그래서 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위배되면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재계획과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힘들을 가지셔야 된다. 그 힘을 저는 우리 시장님이 얼마든지 부여할 거다. 왜? 시장님의 공약이 안전이니까. 시민 중심이니까. 그런 부분에 맞고 지금 하반기 재난체험교육이 18년도 7월부터 11월 있죠. 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18년도 5월 10일부터 20일에 있습니다. 이거 하시는 거 참 좋은데 그러니까 하반기 재난체험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보통?
지금 학교로 가는 저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받으면은 저 뭐 초등학교를 저희가 찾아가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소방관하고 소방관 강사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직원하고 가서 네. 둘이 가서 그 설치하고 이제 뭐 심폐소생술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생활안전 수칙이라든지. 그럼 이 재난 체험 교육은 뭐 찾아가는 재난 안전 재난 교육 체험 교육은 하반기 재난 체험 교육은 그 민방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학교들의 신청에 의해서 민방 교육장이 와서 거기에 좀 거기 뭐 재난 교육장 조금 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뭐 낭독면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재난 안전은 학교를 직접 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 거기 평택 여중 옆에 있는 거기 네, 민방위 교육장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저도 가봤는데 예전에 제가 민방위 교육 받을 때보다는 좀 낮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가보면 그냥 방공호 대피소에서 조금 낮은 수준이죠. 맞습니다. 거길 사실 체남 가서 참 49만 뭐 50만 평택시가 재난 안전 뭐 안전 이거 하신다. 저는 당연히 그래서 종합 재난 안전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부서하고 뭐 머리를 진짜 맞대고 뭐 토론과 뭘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라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민원 SOS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작년도 10월 초부터 했다고 보시면 2010년도, 2017년도. 17년도 10월이요. 예. 제가 이분한테 전화도 한 몇 번 했었어요. 직접. 그리고 이분 가는 뒤에 쫓아가면서 좀 봤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입력해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아까 뭐 우리 이윤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제도예요. 예? 찾아간다. 그리고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준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 안정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지역의 어떤 취약 계층 이런 부분들 찾아가서 뭐 전등도 갈아준다, 전기도 아주 기본적인 거를 수리해준다. 이거 제도 참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고 고민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제 공약에도 있어요. 제 공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민의 고통 나 몰라라 안 돼요. 24시 민원 기동대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이게 제 공약이에요. 24시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밤에 무슨 화학약품 냄새가 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9나 112나 이런 데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112는 화학물질이 안 나와요. 나와서도 그냥 있다가 어디지 하고 간다고요. 119도 불이 난 게 아니고 이러면 그리고 무슨 가스가 이게 뭐 비상사태 갖고 이러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응? 만약에 예를 들어 돼지나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119 당연히 안 나오죠. 112 안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민은 어디다 전화하냐? 시청에 전화해요. 시청에 전화하면 어디서 받죠? 당직실이라는 곳에서 받아요. 당직실에 전화 받으면 거기 몇 명 근무하죠? 현재 이런 재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몇 명 근무하죠? 4명 근무. 당직 본청이 4명입니까? 당직반장 1명에 직원 3명에서 4명으로. 그러니까 본청이 4명입니까? 예, 예. 송탄 출정소는요? 거기는 반장 하나에 직원 2. 3명이요. 예. 그러면 안중 출정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입니까? 예. 투장소는 예. 3명. 여기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답변이 뭐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밤 11시에 우리 동네에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 제가 뭐 내일 담당 부서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나오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죠. 서풍이 불 때 냄새를 밖으로 야간에 몰래 빼낼 때 냄새가 나는 건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럼 와서 이러시죠. 냄새 안 나는데요. 그럼 어디다 호소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생활민원 SOS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 24시간 가져가야 된다. 또한 뭐냐? 어떤 수준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그게 냄새가 안 나면 그 냄새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 야간에 투시할 수 있는 장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치들을 만들어서 그런 를 부착한 차량을 해서 2인 이상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시스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몰래 냄새 피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밤에 플라스틱이라든가 폐기물을 밤에 태워, 연기는 밤에 잘 안 나니까 밤에 태우지 낮에 태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119에 소방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밤에 태워 소방관 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불도 안 난 것 같은데 안 옵니다. 112 왔다가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어딘지 자기는 찾을 길이 없대요. 갑니다. 그럼 그 냄새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 난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럼 그러한 시설 장비를 구축해서 찾아서 처벌을 그 당시에 해야지. 그 다음날 다 태운 다음에 가서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면 지금 평택시의 현재 태도는 뭐냐? 알아서 잘 찾아서 사진 찍어서 증명 제출해서 하면 행정 조치하겠다. 이런 게 시민 중심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기 있는 우리 재난안전관실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책시 전체 시스템, 지금까지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고, 이런 잘하신 정책을 재난안전과와 플러스 환경이나 유관되는 부서와 해서 노인복지과도 연관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지금 시골에 가면 대부분 80대 노인분들, 아주머니 혼자 할머니, 어르신들, 아주머니라고 저는 얘기한 게, 이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건 많아요.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하죠? 업체에 불러서 못 박아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면 출장비 몇만 원씩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진해야 된다. 이거 노인복지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예산 보니까 6,700, 9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700만 원이에요. 6,800만 원 돈이에요. 1년에. 올해 예산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공 하나 더 붙여도 된다. 그리고 이건 유관부서 합동을 해서 하고, 그런 정책에는 우리 이은하 시의원님, 우리 위원장님 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정책 예산 배정하는 거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뭐 홍선희 의원, 최은영 의원, 여기 자치만 아니라 선관위에 있는 모든 시의원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불편들을 24시간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걸 하시겠다는데, 그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더 크게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평택 시민이 안심하고 민원들이 제기됐을 때 언제든지 현장에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민방위 교육할 때 꼭 물이라도 지급해 주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그동안 하시는 거 보면 되게 뭐 밤에도 야간에도 막 일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 즉각 대응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재난에 대해서 이 담당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번 저희가 시의원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재난 대응을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많이 빠른 대책을 세워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가 있는데요. 지금 그 민방위 훈련은 그 재난안전 대책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을지 연습, 이것도 일종의 그 재난이나 테러 각종 그 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인데, 아쉽게도 을지 연습이 안 한다고, 실시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민방위 훈련 때 그 저희가 대피 시설이 있는데요. 그 대형 대피 시설이 평택시의 북부, 남부, 서부 지역에 나눠서 몇 개 소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시민들이 문의하거나 질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도 이거 보안 상황이긴 하지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거기에 보면 수입이 그 212억 4,786만 2천 원이잖아요. 근데 지출이 35억 6,520만 원. 그러면 잔액이 170억 284만 2천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잔액은 그 기금을 남은 금액의 기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예. 지금 저기 민방위 대피 시설은 네. 저희가 총 뭐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그 97개소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82만 941평방미터고요. 그게 그 설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 지원 시설은 그 대피요는 기존 한 사람당 1.43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소유량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2018년도에 48만 7,79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 2,433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량은 82만 941평방미터 때문에 확보량이 97개소에서 204%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리고 대회비는 아닙니다. 이거는 대회비는 아니고요. 다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피 시설 그 지정에는 그 뭐 24시간 개방이 가능한다든지, 그다음에 출입구가 2개 이상, 지하에 있을 때 출입구가 2개 이상 있고 벽 두께가 30cm 이상 있을 때만 네.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난기금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나머지 잔액은 그 정기예금을 예금 8개 통장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년 단위는 하나, 나머지는 2년 단위로. 그래서 그때 해약을 해서 돈이 일반 1년 단위로 다 예치한 데다 거기서 이제 사업 집행을 하고 이렇게 일이 있습니다. 현재 예치액은 현재 192억 정도 됩니다. 농협에 예치한 것이. 마이크 켜고 하시죠. 꺼졌어요. 예. 해마다 이 재난안전기금을 예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192억이라는 이 돈을 예비비로 놔두고 다시 신청을 하시나요? 이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서 그 최근 3년간 예. 그 보통세, 그러니까 저 세정과에서 보통세의 수익 결산액의 그 100분의 1을 그 원천적으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보통세 징수의 저기가 3,500억이다 그러면은 335억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법으로 되는 되어 있기 거예요? 때문에. 네. 그걸 갖고선 저 쓰고 나머지 100분의 15는 저 예치를 하고요. 100분의 15 나머지 100분의 85는 저희가 이제 뭐 재난관리 기금 재난안전법에 대한 법 규정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예. 아니 다른 과에서 이렇게 보면 기금이 남거나 이러면 뭐 예산에 반납하는 이런 이건 2월 되는 기금도 거예요. 있길래 뒤에서. 이게 예. 2월 되는 예, 건지 예. 아니면 반납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2월 되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10입니다. 10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뭐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더 많으시면 좀 정의할까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질의 한번 하고 간단한 겁니다. 그 저희가 이제 4페이지에 보면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해병전후회 등 순환구조 활동 5개 단체,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저희가 운영단체 11페이지에 보면 뭐 특전사 동지회 뭐 해마 다이빙 민간구조대 뭐 순환안전협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단체들이. 근데 이게 재난 대비하는 개념으로 이 단체들에게 어떤 지원이, 왜냐면은 뭐 순환안전 구하고 싶으면 뭐 해병전후에서 보트가 있어야 구할 거고, 이런 지원은 잘 하고 있나요? 현재 금년도에 그 다 5개 단체에 5천만 원씩 보트 네. 모추 5대를 각 한 대씩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그 5개 단체하고 그 진시청하고 안성촌에 그 수중정화 활동하고 인명 구조를 위해서 이탁을 의회 승인을 얻어갖고서 이탁을 했습니다. 이탁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1,000만 원 갖고서 5개 단체가 200만 원씩 해고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정화활동 3,000만 원하고 수리비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토 수리비, 모토 구입비 2억 5천 별도로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평택국제대교 붕괴됐을 때나 메르스 때나 보면 이런 분들이 최일선에서 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24시간 또 근무도 하시고 근데 무보수잖아요, 이분들. 근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그 타고 다니는 봉고차도 정말 열악한 그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계시고 해서 그 모타보트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뭐 해병대 전후회나 아니면 그런 각 단체들의 이동 수단도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적극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뭐 혹시 뭐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것 그런 때문에 건 뭐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이탁 협약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